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기라성 같은 별도 밤에 두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밤은 낮과 반대 개념이지만 낮의 밝음과 밤의 운치는 크게 다릅니다. 밤에 빛나는 별은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전북 시인협회에서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원로 시인님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시게 된 김용욱 시인님도 밤에 빛나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등단 후 지금까지 정확하게 45년간 시쓰기를 하셨습니다. 시쓰기는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시를 지으려고 하셨는지요? 제 처음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듣게 들으시면서 정의당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거든요. 예. 밤예배.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안 계신다 보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어린 마음에 놀라서. 그 슬퍼하면서 그 얘기를 큰언니한테 했더니 큰언니가 나중에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김소월 시집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으면서 처음으로 시라는 게 이렇게 이쁘구나 해가지고 학교에서 동시를 썼어요. 예. 그때 담임이 김영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수필가로서 한참 이름도 갖고 전북수필문학 회장하다 들어가셨거든요. 예. 아마 그게 제 처음 마음에 심어진 시였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정확한 동기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집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마음에 심어졌던 그 한글의 뿌리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짧은 걸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시는 거짓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는 진리요 참이다. 예. 그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뼈만 있는 것 같은 시가 저는 많아요. 예.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건 살이고 사람의 살. 이 살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서 있게 하는 뼈다 그러거든요. 예. 시는 문학의 뼈요.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되는 그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시가 좋아요. 많이 못 써요. 그런데 뼈를 추리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시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버릴 줄 알아야 시인이 된다. 수많은 걸 써놓고 정말로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추리듯이 다 버릴 줄 알아야 좋은 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집을 내는 건 참 두려워요. 예. 그래서 책이 22권, 그런데 시집은 겨우 5권이에요. 예. 선생님은 시집보다는 수필집을 더 많이 내셨죠? 훨씬 많죠. 예. 그러나 맨 처음 등단은 시인으로 하셨고요. 시인이죠. 예. 그렇다면 수필집도 어떤 시적 감성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낸 마흔이 넘으면 드디어 수필을 쓰리라. 예. 나는 그런 지혜와 이런 걸 다 갖춘 뒤에 쓴다 하고 써서 처음에 낸 게 생놀이였어요. 예. 그걸 이부용 교수님이 내가 김치니까 평을 해야 되고 그걸 그렇게 갖다 하시더니 최초로 시적 산문 그러면서 시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수필을 이렇게 개척했다. 그래서 저는 수필계에서 오히려 윤재천 교수님이라든가 부산의 박영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 그 시적인 표현에 반했다고 그래서 이게 시인으로서 덕보다 수필 쪽에서 오히려 시를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빛나게 해서 그런 결과가 됐어요.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인이 수필을 짓는다든가 쓴다든가 했을 때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 특별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시인으로 활동하기 앞서 시를 공부했을 텐데 영향을 받았던 시나 시인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예. 어렸을 때는 거의 중국 시인들, 인도.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머니가 서해 가셨고 아버지가
최초 한국 야구 피처셨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늘 시인목객이 집에 많이 들어가 계셨어요. 어디까지 밭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주한살 챙겨놓고 아버지 못 갈고 어머니가 복부실을 쓰면 서해가 남정 선생 이런 분들이랑 또 조주연 시인, 예. 장만영 시인 이런 분들 오셔서 그렇게 같이 시를 해석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양을 받으면 맨 방송 팔 때가 고연명, 주문공은 고낭문 이런 것이나 외웠어요. 예. 초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넘어서는 내가 갈 길이 이제 영문학이라고 나는 정해졌었어요. 예.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소설을 읽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서양적 영향이 많죠. 이름 대담 다 될 수 있어요. 예. 그야말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국 문학에서는 역시 당송의 예, 시가 예.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한 문학이었는데 그 영향하고 또 선생님께서 대학을 들어가셔서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예. 서양의 또 시인들과 서양의 철인들로부터 예.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게 저절로 근데다 대고 밥 먹기보다 책 읽기를 더 즐겼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절로 그걸 꼭 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해서보다 저절로 이렇게 몸에 배게 됐어요. 예. 조심을 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벌써 45년 동안 글을 써 오셨습니다만은 예. 천상 또 어렸을 때 예. 접했던 분들이 장만현 선생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애정이 가는 작품과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깨달을 각자 각. 예. 이게 제가 그때만 해도 큰 마음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왜 한자식 제목이라는 건 거의 안 쓰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시가 어느 정도 짧냐면 세상엔 용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엔 내가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2연짜리예요. 이 시를 써놓고 3년 동안 한 편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문학에만 계속 최수범 쌤이 하신 거 그렇게 계속 그건 이어서 저는 시민이 움푹찜푹 감정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생활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남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 정도로 그렇게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 빠지면 안 됐죠. 최승범 쌤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미리 옛날에 써놨던 것에서 손봐서 했지 새로운 시를 한 편을 못 썼어요. 예. 그건 왜 그랬냐면요. 이 시는 세상에 용서할 것이 많다 했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혼을 했어요. 죽느니 살아서 글로라도 내 마음을 좀 말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이제 부모 형제가 되니까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용서할 것이 없더라고요. 나는 남편도 내가 용서하고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다거나 무엇이 이렇게 우는 싸움이 있으면 항상 내가 용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 점이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용서할 것은 없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가 깨달을 각자 예. 깨달음인데 예. 어떤 용서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예. 인간의 삶 또는 예. 선생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예. 살인자도 이렇게 TV 같은 데서 나오면 밉고 막 어쩌 저럴 수 있어 그러지만 엄밀히 보면 내 안에도 그런 내재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뒤로는 그런 거 별로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저는 하지요. 그걸 조금만 참았더라. 예. 참으린 3번만 하지. 참으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예. 저는 이런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시는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예. 있어야 되고 자기 예. 색깔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예. 너무 감성적으로 빠지지 않고 예. 그것이 선생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저는 시라고 예.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누구나가 가을을 하면 다 가을만 칭송하고 예찬할 게 아니고 예. 가을을 맞이했을 때도 예. 자기만의 색깔 예. 그것을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5권의 시집에다 담지 않았습니까? 지켜온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김용욱이라는 시인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우 선생님이 전체 작품 중에서 시적 개성이나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적 매력을 본인 스스로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제 시는 특히 읽지 않은 자는 내 시를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한 영화를 봤을 때도 같이 봐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친구가 느끼는 감정 또는 그 이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보는 견해도 다르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남도 이해하고 포용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남이 못 썼다, 뭔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게는 안 써요. 저는 이렇게 뒤틀어보는 그런 시를 싫어해요. 예. 아까도 말했듯이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그 대신 남의 것도 저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는 안 해요. 예. 내가 거기서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시인이든지 다 좋은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것을 남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어디 음식점을 갔어요. 인호동에요. 예. 근데 조그마한 이렇게 그 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 했냐면 엄마, 나는 엄마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하고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쓰는 시라고 해요. 동시라고. 세상에 나는 그렇게 잘 쓴 시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그때 여성문학동아리 끈이라고 제가 또 지대에서 예, 만들었거든요. 90년도에. 여성들이 너무너무 갈 곳이 없어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중에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 그 전에 전북일보 사장 어르신 진기풍 어르신이 계세요. 예. 그 어르신의 부인이 말하자면 친구로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 사는데 동네에 가서 같이 점심을 우원이 몰고 가서 먹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가서 내가 오늘 강의할 거 없다. 저 동시가 다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예. 시는 그래서 참이요, 진리요. 그런 종교까지도 연결이 예. 됩니까? 그렇죠, 진리요. 예, 예. 인생은 진리잖아요. 예. 시인들은 나는 그래서 어떤 소설가나 하고잖아요. 시인들의 말이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원서 소설가님이 그런 시를 읽는 재미 중에 시를 읽는 게 그분은 게을러지고 예. 나태해지고 예. 등 따숩고 예. 그랬을 때 시를 읽는답니다. 그 시에 있는 가시가 예. 찔림으로써 정신 차리게. 그게 뭐냐면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인생을 진리고 참이고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진면목을 보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는 이제 말은 길지 않아도 예. 그 함축된 어느 몇 자 글자로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또 멋진 가시 같고 때로는 죽비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선생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 않고 시를 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를 써놓고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 다 쓴 것 같아도 그걸 또 도려내고 토시 하나까지도 이건 쓸데없다 하면 도려내야 돼요. 예. 그게 시예고 시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지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그 어떤 시적 매력 또는 본인이 지금까지 시를 써왔던 말씀을 해주셔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대중 또는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저는 아마 저 시의 독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뭐 상업적인 그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눈치도 없고 나 헐릴만 하는데 일단 한번 사귄 사람은 저는 고급 독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제 주위에 선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같이 불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시인은 참 인생을 잘 놀고 살았다. 단어, 언어 하나 갖고도 저기 있는 풀꽃 하나 갖고도 옆에 있는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힘없이 뭐 쓰레기 주워갖고 가는 할머니한테도 저는 뭐라도 갖고 다니면서 주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시를 읽어줘서 뭐 하나 안겠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러 가면서 저희 아파트 앞을 가끔 지나가니까 가끔 만나요. 그러면 언제고 뭔가를 갖고 있다가 이거 맛있어요 드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얼굴을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쳐다보면 그냥 나는 이 동네 시인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 할머니가 시인이 뭔가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시인은 마음이 따뜻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게 큰 자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아무튼 하루에 하나라도 뭐라도 호담대 사탕 하나라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인의 마음을 지킨 시인이다. 옆에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동네에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인은 어떤 글자나 문장이 있는 것보다도 실행하고 이웃에서 이웃에게 가까이서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마음을 사람이 시인이다. 직접 전달되는. 예. 저는 그런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 뭐 누가 아팠다 또는 옆에 사람 뭐 남편이 들어가셨다 아내가 들어가셨다 그런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전시만기라도 밤에는 각자 쉬어요. 전시만기라도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저 사람 그렇게 밥 먹고 그런 얘기하고 요새 뭔 시 쓴 거 내가 이렇게 그게 짧은 시가 있으면 이 얘기가 좋아요. 저는 그것이 행복하고 난 참 잘 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칭찬하실 거야? 그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시인이라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 그게 얼마나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인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저는 그리고 시인이 너무 이상적으로 이상향만 바라보는 시인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뭐 고상하게 이렇게 하고 높은 소리나 하고 멋진 말이나 해야 되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시인이라면 좋겠어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런데 시인들은 이 가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시도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 감정에 너무 취해서 서정적으로만 쓰는 시인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시를 공부하는 후배 시학도들한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듯이 다른 눈을 가져라. 다른 마음을 가져라. 아까 내가 제일로 착해서 남을 용서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나도 안 착하고 용서받을 일이 많더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신문학에 거기서 청탁에서 은행잎 부부라는 글을 낸 적이 있어요. 짧은 산문을. 그게 그냥 히트를 쳤어. 시인들 사이에. 왜 그러냐. 은행잎 보면 그 노란 단풍 이것은 낙엽이 어쩌고 바람이 어쩌고 이런 그런 일반적인 쓰는데 저는 은행잎 부고라고 했다는 부고는 옛날에 항상 노란 봉지에 끼어서 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떨어지는데 가을이 물을 익어갈 때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았는데 내가 나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은행잎 같이 이쁘고 곱고 저녁 노을에는 정말 찬란하거든요. 그 노란색이. 이런 부고가 되었으면 좋겠대. 내 죽은 날은. 그 생각을 하고 썼더니 시인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그 모임에 가면 그렇게 반가워했던 생각이 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인들이 좀 서두르지 않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자단이나 저런 생각나는데 착 썼어 이런 소리 있으면 저는 놀려갖고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영감이 왔을 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한 편을 3년도 갖고 토시안을 붙일까 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시집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러세요. 시집 한 권에서
딱 한 편만 이건 정말 명시다고 가슴 때리다는 시가 나오면 성공한 시집이다. 예. 그 말을 저는 늘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후배 시인들, 제가 이거는 나이로가 아니라 늦게 나왔으면 후배 시인들이죠. 그분들이 제발 서두르지 말고 예. 한 편 한 편을 그런 마음으로 쓰면 틀림없이 좋은 수작을 내지 않을까. 예. 이 서두르지 말라. 인생 서둘러서 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 서둘러서 75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떤 골목길에 잘못 들어가서 뒤집어 나와야 했고 이렇게 하면서 75시 왔거든요. 그 안에 쓴 시가 45년 걸려서 쓴 시가 시집 5권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작이시네요. 그런 편이죠. 물론 예. 수필을 많이 썼지만은 수필은 40 이후에 썼거든요. 예. 젊어서는 후성문 쌤이 그것 좀 써라 해도 절대 안 썼어요. 40 이후에요. 부르게 돼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내 인생관을 쓰면 그때부터 예. 쓴다. 그래서 저는 40부터 썼어요. 수필 정확하게. 어쩌면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선생님께 생각하는 좋은 시는 어떤 것일까요? 참이 되는 시. 읽었을 때 독자가 읽었을 때 가슴에 먼저 딱 앵기는 시가 있어요. 눈으로 읽었는데 가슴에 앵긴다니까 예. 시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 쓰는 시는 지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도 모른대. 그런가 하면 저를 낳아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살게 해준 부모도 모른대. 내 자식이 썼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한참 두었다는 지가도 모른대. 요즘 시인들 그렇게 쓴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우리 후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고 그 생각을 하면서 시를 대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못내든가 너무 어렵게 쓰지 말아야 예, 되죠. 예. 진중하고 참되게 예.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 시다. 예. 선생님의 기준이시죠? 그러죠, 물론. 저를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죠. 예. 융통성 없어서. 길고 짧으면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도 태어난 이상 노병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발견과 발전을 거듭해온 종이와 기록과 매체로서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라북도 여르시단에서 큰 별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김용옥 선생님과 대담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써주시고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써보면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썼는데요. 예술 기초도 시고 인생의 기초도 시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쁘면 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시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단시인데 가장 깊은 시. 그렇듯이 살아있는 한 시를 놓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 버릴 수가 없지요. 예. 그래야 시가 살아있어야 모든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시는 영영히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글자로 풀이해보면 말씀문에 끝도 밑에 절사. 마디천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절사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절의 말, 불교 용어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말을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작은 말이지만 귀감이 된다든가 아까 가시같이 죽비 같은 울림이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45년간을 시를 써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45년간을 더 쓰셔야겠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욱 울림이 되는 시 쓰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